브리핑.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서울신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대참사 29명 사망했다. 계속해서 국민일보. 순식간에 사우나 덮친 화마로 29명 참변당했다. 이어서 한국일보. 순식간에 8층 건물 삼켜버린 화마 29명 목숨 앗아갔다. 또 경향신문. 제천 스포츠센터 큰 불로 29명 사망. 이번에는 중앙일보. 드라이비트 내뿜은 유독가스 제천 화재로 29명 참사. 그리고 조선일보. 대낮에 2층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만 20명 참변당했다. 한겨레입니다. 사우나가 유독가스실로 제천 큰 불 발생에 29명 숨졌다. 이젠 동아일보. 스포츠센터 화재 29명 사망. 마지막 세계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큰 불나 29명 참변당했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2월 22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오늘 단연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큰 불. 이로 인한 29명 사망. 9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화재 참사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9개 종합일간지 모두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29명이 목숨을 잃고 29명이 부상한 소식 모닝와이드를 통해서도 접하셨을 텐데요.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화재 참사입니다. 자, 그런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예고된 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명이 숨진 2층 목욕탕은 출입문이 사실상 고장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일상의 현장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참화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면서 이 사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확실한 책임 추궁도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의견으로 여러분의 생각 나눠주십시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날씨 또 가장 주목되는 성탄절까지의 날씨를 백혜영 리포터가 기상청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입니다. 어제부터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오늘도 크게 춥진 않겠는데요.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정도 높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8도, 광주와 대구 10도로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위 대신에 이제 미세먼지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중서부 지역으로는 오전과 밤한때 탁한 공기가 예상돼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모레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어제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했습니다. 1층 주차장 쪽에서 시작된 불은 계단 통로를 따라 삽시간에 8층까지 번졌는데요. 불길이 1층 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 현장 지휘관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자, 이 건물이 복합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그 2층부터 3층까지 그 사우나 시설로 되어 있고 4, 5층이 헬스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 같으면은 외부에 그 통유리를 이렇게 많이 막혀 있었죠. 그리고 유독가스가 상당히 이제 연소가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공원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그 피난하는데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었나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저희들 화재 진압할 때도 1층에 그 화재가 그 발생해서 올라가면서 연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건물에는 목욕탕과 스포츠센터 그리고 레스토랑처럼 다중 이용시설이 집중돼 있어 낮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방당국은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지만 수색 작업이 끝나지 않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은 화재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불길이 빠른 속도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불은 삽시간에 가연성 외장재인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건물 전체로 급속하게 번졌습니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의 외벽이 드라이비트, 즉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외장재로 꾸며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13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아파트 외벽이 이 드라이비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중국 산둥성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단체 관광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여행사들에게 통보했지요. 이번 조치는 기한을 정하지 않아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여유국은 이미 지난 화요일부터 여행사의 단체 관광 승인 신청을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업계와 여행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보복성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 이런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월에 내려진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령 역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죠. 중국 측이 단체 관광 금지를 조치한 이유는 미스터리에 가깝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의 분위기와 반대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점에서 단독 보도냐?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관광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이 과열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일부 속도 조절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게 바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 발언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주재한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전체 당원 투표를 의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투표에 자신의 대표직을 걸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안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전당원 투표로 확인되는 당심은 구성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당원을 부정하는 것이고 당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간 당대표 재신임을 거론하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재신임 투표를 저지하겠다고 하십니다. 재신임을 묻겠다는 대표를 향해 불신임을 추진하겠다고 하십니다.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당이 통합의 길, 미래로 가는 길에 오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 당원의 지지가 절박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전체 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날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른정당은 공식적인 통합 논의기구를 구성하면서 통합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당 당원 투표에서 통합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공식적인 통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안철수 대표를 독재자라고 비판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골목 독재죠. 그러니까 이 당이 내 당이다, 안철수 당이다라는 것이 있고, 본인은 지금 지난 넉 달 동안 한 일이 오로지 합당하겠다고 하는 분란과 분열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합당을 위해서는 정당법과 선관위의 합당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정당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사전의 합의 없이 일방 통행으로 전당대회를 한 경우가 거의 없고, 통합 반대파는 전체 당원 투표가 합당의 필수 조건인 전당대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 즉 당원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원 투표 거부 운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39석의 국민의당과 11석의 바른정당이 합당을 추진하지만 의석수가 39석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통합 반대파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의원이 11명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과 참여연대가 2주 전에 정호영 전 특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지요.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팀은 다스의 비자금 덩어리를 찾았지만 이를 덮었다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차의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2주가 되도록 기초조사인 고발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신중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단순히 지금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고소인 조사도 아니고 고발인 조사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공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다스의 비자금 문제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죠. 먼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도 있죠. 또 김경준 씨의 스위스 계좌에 있던 140억 원을 다스가 돌려받을 때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2조 원을 투입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재 4번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자원 외교 비리, 그리고 성남공항 활주로를 3도 틀어서 논란이 된 제2롯데월드타워의 건축 허가와 관련된 의혹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적폐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투데이 신문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향한 의혹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말라,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란 다스의 개가 아닌 플랜 다스의 개. 네, 뉴스에서 많이 접해보셨죠.
다스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가 시작한 플랜 다스의 기회가 3주 안에 목표액인 150억을 달성했습니다. 모금에 참여한 인원은 3만 6천여 명입니다.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이 돈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다스의 주식 만주 약 3%를 살 계획입니다. 운동본부 측이 주식 3%를 사들이면 다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과 장부 열람권 그리고 감사 선임권을 갖게 되는데요. 운동본부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므로 의결권을 제한해달라. 이런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입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무더기로 발급해서 연말정산에 사용하게 한 종교단체들의 명단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어제 국세청은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단체 65곳 가운데 단 2곳을 제외한 63곳, 즉 97%는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단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종교단체의 경우 신도가 거의 없는 영세한 곳인데도 대기업 직원 수십 명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억 원어치를 발급해줬습니다. 국세청은 이 단체에 수백만 원을 추징하고 대기업 직원들에게도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부산의 한 선교단체도 유사한 방법으로 거짓 영수증 약 300건 7억 원어치를 발급했습니다.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된 종교단체는 종단 소속 자체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종교단체들은 교단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매년 거액의 기부금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해 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만에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을 변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해서 삼성 SDI가 확보한 삼성물산의 주식 400만 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는데요. 당초 합병에 따라 삼성 SDI가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의 주식 수는 1,000만 주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발생하는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5개월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에 근거해서 삼성 SDI는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 주가 아닌 절반인 500만 주만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년 전에 있었던 가이드라인 발표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상실한 조치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년 전 삼성의 청탁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압력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공식 인정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예규가 결정되면 법률 검토를 한 뒤 대응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2011년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향해 안철수 교수라는 그분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링 밖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저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링 위에 올라와가지고 당당하게 하든지.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고민 중인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수구 보수적인 편에 서지 않는 분이면 어떤 분과도 함께 그 손을 잡고 나갈 생각입니다. 유승민과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는 큰 강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 평양 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전혀 없이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겁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유세중 아닙니까? 관중들 다 국민들 다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 좋게 유 후보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는 유세 중에 국민들 시민들 계시는데 앞에서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안철수 후보 이번엔 유승민 후보와의 토론을 빙자해 문재인 후보를 공격. 그런데 순순히 응해주지 않는 유승민 후보. 일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국민을 지칭한 게 아니었다. 이런 특정 정치인들을 지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모두 다 부인하고 그건 허위 사실 유포라고 고발하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적폐라고 그러는데 적폐라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건 국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헛개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아니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시면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의견을 물어 대신 좀 답변 잘해 주십시오. 국민을 상대로 적폐라고 할 수는 없죠. 결국 문재인 후보가 한마디. 안 후보님, 국민은 적폐의 피해자죠. 그렇게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마 저 적반하장일 겁니다. 안철수 대표 나중에 합당한 다음 유승민 대표에게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러는 건 아니겠죠. 경향신문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양당 통합이 정치공학이다 이렇게 질타했는데 정치공학은 새정치에 반한다. 이런 식으로 안철수 대표가 거듭 강조한 바 있었는데요. 중대한 시험대 위에 오른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산균 사랑 2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겠고요.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또 고릴라로 의견 남겨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이영옥님, 안철수 대표는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점점 더 실망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5949번 쓰시는 분, 일단 바른정당과 합당해서 최종 목표 지점은 적폐의 온상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그것만 아니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찬성합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성애님, 어제 제천 화재 사고를 보고 우울합니다. 겨우 2층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니 주차장 스프링쿨러 작동은 제대로 됐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2902번 쓰시는 분, 지난번 인천 낚싯배 사고가 났을 때 구조선 고장으로 1시간 이상 지체되면서 사망자가 증가했었는데 어제 제천 화재 현장에서는 출동한 고가 사다리가 고장나서 도착하고도 구조를 못해 이삿짐 사다리차가 와서 구조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정부의 매뉴얼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지적하셨고요. 김성식님, 불법 시공 역시 적폐지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책임자 엄벌을 요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강석주님, 플랜다스의 개 모임을 통해서 다스가 누구의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해서 문제가 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바퀴벌레가 발견되거나 영화의 수액 연결관에서 날벌레가 나오는 사고가 비춰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에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 건 이대 목동병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수유를 담당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사무 업무만 맡아온 직원에게 지난해 5월 한양대 구리병원 측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청소나 세척뿐 아니라 아기들에게 분유 먹이는 일도 맡겼습니다. 이 직원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마음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이 직원은 인력이 적은 야간에는 자신이 아기들 대부분을 돌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분유 수유를 의료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양대 구리병원 측은 보건소가 조사에 나서자 직원을 응급실 보조 업무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상은 JTBC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가 이대 목동병원의 의무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사고 당일 신생아들은 새벽부터 미열과 복부 팽창, 그리고 호흡 불규칙 저하와 같은 이상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적극적인 의료 처치는 새벽이 아닌 낮 3시에서 5시 사이에 취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신생아의 심박수가 200 넘게 치솟은 것을 발견한 가족이 간호사를 불렀는데요. 당시 간호사는 아이가 방금 수유를 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며 가족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망한 신생아들이 새벽 6시부터 폐혈증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하루나 이틀 전 감염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생아 가족들은 간호사가 맨손으로 의료 처치하는 모습을 봤다, 가운을 여러 명이 돌려 입었다, 이렇게 위생관리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생충 박사로 알려진 서민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바가 미쳤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바란 문재인 대통령의 문과 지지자를 조롱하는 전미어 바의 합성어인데요. 논란은 지난 15일 중국 현지 경호원들이 국내 기자단 2명을 폭행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 측 경호원과 기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영상을 지적하며 한국 측 취재진의 잘못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서민 교수는 문바들은 도대체 왜 우리나라 기자 폭행에 즐거워하는 것일까? 문바 너희들은 환자야. 치료가 필요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문바들의 해악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그전에도 계속 정말 자기랑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적폐로 몰고,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써 싸운 사람들까지 적폐로 모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기 구독 부수가 떨어질까봐 문바와의 싸움을 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수들 같은 분들 중에서는 의외로 멘탈이 되게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소한 비판에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멘탈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죠. 또한 서민 교수는 문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침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밝혔네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즉 KBS 새노조 측은 오늘로 110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배우 정우성 씨가 파업 중인 KBS 노조원들에게 응원의 셀카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정우성 씨는 KBS 뉴스 집중에 출연해 KBS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됐었죠. 앵커가 근래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자 KBS 정상화다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본진에 가서 KBS 정상화라고 언급한 거군요. 또한 어제 공개된 영상에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참 많은 실수를 했다. 하지만 KBS가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마음에 목소리가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의 메시지 들어보시죠. 월급 없는 3개월. 여러분 참 쉽지 않겠네요. 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힘과 의식을 모아 월급을 포기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것은 정말 멋지고 응원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찾길 바라는 시청자와 국민들이 여러분을 곁에서 응원할 것입니다. 힘내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액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5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과잉 진료를 벌이는 이른바 나일론 환자가 한방 의료기관에 몰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한방병원 측이 이런 과잉 진료 방식을 코치하고 있다는 소문도 퍼져 있는데요.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발목을 접질렀는데 한방병원에서 보약을 먹으라고 처방한다. 간단한 치료 대신 고액의 도수 치료를 권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유독 한방병원에서 과잉 진료가 늘어나는 것은 한약에 대한 효능이나 비용이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술도 몇 번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지 기준이 없다 보니 한방병원에서 보험 사기가 발생하기 쉽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데요. 목회 활동비나 성무 활동비 같은 종교 활동비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또한 종교활동비를 법인카드로 쓰면 사용액을 세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탈세 의심이 가더라도 과세당국은 종교기관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올해 안으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많이 부여한 것이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온누리의 기쁨과 축복이 넘쳐야 하는데 세상은 제천 화재 사건 등 온통 잿빛 소식들 뿐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거리에 작은 소망들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 띄워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환의 크리스마스에는. 감사합니다. 내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한 순간들은 항상 내 맘속에 남아있는데 이젠 그 친구들 소식조차 알 수가 없네. 눈 내리는 밤엔 더욱 생각나는 그 시절 즐겁던 기억들 이젠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진 아득한 추억 언제 다시 그곳에서 우리들 노래하며 웃을 수 있나. 그때처럼 그 거리를 우리들 얘기하며 걸을 수 있나. 크리스마스에는 그 거리에 작은 소망들이 피어나. 그 친구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